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천재교육 T셀파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문구는 천재교육 T셀파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생명기술의 원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22페이지입니다. 세포융합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포융합기술은 서로 다른 세포를 융합하여 두 성질을 모두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세포융합, 식물세포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를 이용하여 세포벽을 제거한 후 융합제로 처리하여 두 세포를 하나로 융합한 세포는 다시 세포벽이 재생되어 이것을 배양하면 두 식물의 형질을 모두 갖춘 식물이 됨. 사용 사례는 토마토, 과자 등의 융합 작물 생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와 감자를 융합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싶다면 이 식물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이대로는 융합할 수가 없고 효소를 이용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세포벽을 제거한 다음에 융합제로 처리해서 하나의 융합세포를 만들어서 조직 배양을 해서 우리가 이 토마토라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토마토, 아래는 감자. 일석이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자는 위에는 가지, 아래는 감자. 무추도 있습니다. 위에는 배추, 아래는 무. 이런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석이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 세포 융합 보겠습니다. 세포벽 없이 식물세포보다 간단하게 융합할 수 있지만 융합하는 두 생물의 형질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합니다. 활용 사례는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하여 질병 진단과 암 치료 등의 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체는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에 대응하는 단백질을 말하고 단일 클론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말합니다. 이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세포 융합 기술 원리입니다. 토마토 사례입니다. 토마토 사례인데 이 토마토는 위에는 토마토, 아래는 감자 이런 생명체인데 위에는 감자, 아래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감자세포와 토마토세포가 필요한데 세포벽이 장애물이기 때문에 제한 효소로 지웁니다. 효소로 세포벽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세포를 합해서 세포 융합을 시켜서 융합된 세포를 만들어서요. 이 융합된 세포를 조직 배양을 하면은 우리가 위에는 토마토, 아래는 감자 이런 이제 전에 없던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벽을 없애고 두 세포를 융합해서 융합세포를 만들어서 조직 배양을 해서 조직 배양을 하면 이제 위에는 토마토, 아래는 감자 이런 전에 없던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인데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다고 아까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면역을 가진 쥐에서 항체를 뽑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있지만 번식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 항체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 형질세포가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는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얻을 수 있지만 며칠 내에 죽어버립니다. 며칠 내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인데 따라서 이 세포와 세포 융합을 합니다. 이 세포가 뭐냐면 바로 암세포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이제 죽여야 할 대상이긴 한데 요 동물세포 융합할 때는 암세포가 꼭 필요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따라서 이 암세포와 요 형질세포를 세포 융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항체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랑 세포 융합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따라서 이 잡종세포는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도 수명이 반영구적인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잡종세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 기술입니다. 생명체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하는 기술인데요. 활용 사례는 한 개의 세포에서 유전 형질이 같은 개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식물을 증식하기 위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의 개발과 생산, 식물의 화분 배양, 종자의 질병 생산, 씨로 번식이 힘든 식물이나 멸종 위기의 식물 번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양을 좁은 공간에서 배양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고 개화 시기, 뿌리 성장 등 식물의 생육을 조절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품질 좋은 식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등 환경 조건을 조절하여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형성층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형성층의 조직을 떼어냅니다. 당근 뿌리에서 조직 일부를 잘라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 형성층 세포 분열이 활발한 조직을 떼어낸 다음에 배양액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커져요. 배양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점점 커지는데 하나의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을 갖춘 어린 식물이 됩니다. 땅에 옮겨 심으면 새로운 당근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형성층이 하나의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배양을 잘 한다면 뿌리부터 줄기까지 온전한 개체가 됩니다. 동물은 이렇게 조직 배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직 배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조직을 떼어내서 온전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식물은 하나의 형성된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배양을 한다면 온전한 개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개체가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씨로 번식이 힘든 식물이나 멸종 위기의 식물 번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종묘의 개발과 생산이라든지 식물의 화분 배양, 종자의 질병 진단, 그리고 씨로 번식이 힘든 식물이나 멸종 위기의 식물 번식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생명기술은 다른 기술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X입니다. 다른 기술과 같이 발달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기술을 쓰시오. 필요한 일부 유전자를 제한 요소를 잘라내어 특정한 유전자를 추출한 후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에 붙여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 정답은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고요. 세포 융합 기술의 사례 두 가지. 방금 설명했던 포마토, 가자 이런 융합 식물 생산, 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하여 질병 진단과 암 치료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